다낭성 난소 증후군. 살 빼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의사 지은혜입니다. 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이어트가 정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고 또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기가 쉽습니다. 체중은 늘어나기 쉬운 반면에 상대적으로 살을 아무리 빼려고 노력해도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고민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우리가 다 살찌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체중형과 또 살이 많이 찌는 과체중형으로 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눠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과체중형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요. 이 과체중의 경우에는 체내 습담이 좀 과도하기가 쉽고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호르몬 불균형이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요. 월경 불순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더 심하게 깨어지는데요. 일상적으로 우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쉽게 생기게 되는 원인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불규칙한 식생활, 또 서구적인 식습관, 충분하지 못한 수면 시간과 관련돼 있더라는 거죠. 또 이것 때문에 또 잦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또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두통, 다모증, 탈모, 심지어 여드름까지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과체중형의 여성들인 경우에 일단 무턱대고 살부터 빼자고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우선 살부터 빼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살부터 빼면 좀 나아질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여성들이 늘어난 체중이 어떤 경우 때문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늘어난 체중을 갑자기 또 무리하게 단기간에 확 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호르몬 불균형에 더 영향을 미치면서 과체중이 더 심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과체중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만 빼면 되느냐, 제가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 살을 뺐는데 진짜 어렵게 노력해서 살을 뺐는데도 막상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치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반면에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에는 과체중이더라도 살을 빼지 않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오히려 치료를 잘 했고 열심히 호르몬이 다시 만들어지는 몸을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체중이 더 잘 빠지고 또한 쉐입도 더 예뻐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잘 파악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이 많이 찌고 또 신진대사가 많이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되게 살도 많이 쪄 있고 이러니까 진짜 그 안에 숨은 문제들, 뭐 단순히 살찌고 배가 접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원래 다낭성이 만들어진 혹은 살이 찌게 된 원인인 생식 기능의 저하라는 핵심적인 원인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과연 내가 살이 찐 이유가 정말 너무 많이 먹고 또 신진대사가 떨어져서인지, 그렇게 살이 쪄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긴 경우인지, 반면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반복되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핵심인 배란장애, 월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몸의 상태, 또 난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몸의 상태,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은 몸의 상태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이 이 과체중을 더 가속화한 게 아닌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원에서의 치료는 우선 정확하게 환자의 몸 상태를 진단하는데 더 핵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가 무엇 때문에 몸이 이렇게 조금 안 좋아져 있고 매달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불균형적으로 깨어져 있고 갑자기 이렇게 과도하게 살이 찐 것인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의원 치료의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는 뭐 한약 치료,
침뜸 치료, 또 신부 온열 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가진 여성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생활에 개선돼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든 아니든 살찐 과체중의 여성들은 무조건 굶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불규칙하게 먹다가 안 먹다가 또 열심히 굶다가 갑자기 못 견디고 또 폭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와 또 체중을 줄이는데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가진 여성일수록 특히 과체중형으로 기본적으로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인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식생활의 개선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규칙적으로 먹는 겁니다. 불규칙하게 굶거나 또 혹은 안 먹거나, 혹은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혹은 특정 먹고 싶은 것만 먹거나 이러면 안 되고, 매 끼니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특히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 하루 신진대사의 시작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숙면하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은 야식이나 특히 밤에 먹는 이런 밤참들이 굉장히 신진대사가 떨어졌을 때 많이 먹는 것이다 보니까 다음날 얼굴도 붓게 하고 또 아침을 더 못 먹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체가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규칙적인 식생활을 안 하면 호르몬도 언제 나와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비유로 드는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좀 더 규칙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음식도 규칙적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인해서 체중 감량에 고민인 분이 계시다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살이 찐 게 먼저인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생긴 게 먼저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살이 많이 찌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생긴 경우도 있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심해지면서 살이 더 많이 찌고 심하게 찐 경우도 있거든요. 다 다른 케이스입니다. 너무 자신을 성급하게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내 몸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인 다이어트보다 내 식생활 습관에 무엇이 문제이고 내 생활 패턴에 무엇이 잘못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체크해보는 습관, 이것이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잡고 또 체중 감량도 잡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